자,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출석 체크 하세요. 김영중. 자, 또, 자, 보고 자기 이름 김동현, 김권진환, 김태준, 최재림, 김단영, 송하영, 이상일, 이재훈, 장준환, 김미진, 진수연, 조소희, 김다은, 김찬아, 이선재, 정병준, 조한서, 강경무, 이상현. 됐어요? 자, 안 온 사람 불러주세요. 안 온 사람. 네, 이름. 저도 왔어요. 잠깐만요. 한 사람씩. 자, 조한서요? 제일 먼저 부른 사람. 다시 불러봐요. 김다은이요. 김다은. 또. 김미진. 또요. 누구라고? 됐어요? 네. 자, 됐죠? 네. 또, 뭐 안 되면 중간에 또 쉬는 시간에 이야기 해주세요. 자, 그, 리포트, 자료 스크랩 하는 거, 뭐,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30장, 뭐, 단면이냐, 뭐, 양면이냐, 이런데, 단면이죠. 네, 단면 30장 이상. 이거, 제출은 언제까지? 네. 대면 수업할 때 제출하면 된다 그랬어요. 26일이죠. 그날 하고, 그날 시험도 친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20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객관식하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이렇게 칠게요.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에 아마 4장에 나올 거예요. 그죠? 4장. 4장에 아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 책 내용을 위주로 PPT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자.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계획서 이렇게 있는데, 과제를 비즈니스 모델도 내고 사업계획서도 내니까 너무 힘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은 과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다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의 큰 핵심은 사업성이죠. 사업성. 그래서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그죠? 아이템을 찾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해서 구체적으로 짜는 거라면 비즈니스 모델은 이 아이템을 찾는데 주력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료 스크랩을 하는데 그 자료 스크랩을 나는 이쪽으로 사업을 할 거다
생각하고 자료 스크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다 해서 자료 스크랩을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 관심이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그게 뭐 하면 집중, 반복, 끈기 있게 자료 스크랩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가능한가 한번 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해 보면 되겠죠. 우리 앞서 ERRC 블루오션 전략을 배웠어요. 자, 블루오션 전략 프레임워크 4가지는 뭐예요? 핵심 4가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네. 제거, 감소, 정가, 창조죠. 네. 무엇을 제거시키고, 무엇을 감소시키고, 무엇을 증가시키고, 무엇을 창조시킬 건가?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창조에 많이 치우치겠죠, 창조.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가 없는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에 꼭 창업에만 필요한가? 그럼 삼성에는, 현대는, LG에는, SK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죠. 예. 신규로 사업을 한다고만 가정하지 말고 돈 되는 사업 모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창업도 별 관심 없고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 뭐예요? 예. 어느 분야든 고객이 없는 집단은 없어요. 공무원도 고객이 있고, 맞죠? 공기업도 고객이 있어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에는 또 역시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겠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역시 블루오션의 구성 요소가 중요했듯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9가지도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의 사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붙은 거니까 자, 어떤 가치를 그렇죠? 어딘가에 조달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이 가치를 그죠?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뭐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그죠? 자, 사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 건가? 이게 이제 사업에서 가장 큰 핵심이겠죠.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팔 건가? 이게 뭐 서비스든 제품이든 다 다르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붙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의한 사업의 기본 설계도다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모델이 되니까 누구한테는 돈벌이가 되고 누구한테는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다 돈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된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롤 모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업군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직업을 창조하는 거예요. 엄청 공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일자리 하나를 여러분이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창업을 한다 생각하면 뭐 기존에 있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내가 만들어내면 일자리 하나 제공, 나라에 공헌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
돈 버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구성 요소,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사업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핵심적인 요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겠죠. 일단은 돈을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줄 사람이 이제 고객이 되겠죠, 그죠? 고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템을 찾는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객한테 물어보는데 고객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불편함을 찾으면 되겠죠. 고객이 불편하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그걸 잘 알아내면은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어떤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 이제 사업을 하려니까 구성원이 필요하죠. 그 과정.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정산신이다.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 하면 딱 떠올라죠? 3S. 뭔가요? 프랜차이즈의 기본 원리. 3S 뭐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죠. 그걸 통해서 프랜차이즈가 탄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은 돈벌이를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분식점을 열어서 김밥을 팔지만 누구는 그 김밥을 도시락을 만들던 누군가가 김밥을 많이 말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은 수수료를 먹으면 그죠? 큰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 김밥 장사로 돈 번 사람이 김성우 회장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이미 프랜차이즈화 된 곳에 가서 당신의 프랜차이즈 몇 개 점을 내가 인수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돈 없다. 그럼 가라. 돈은 없는데 당신 회사를 내가 한 3개만 나한테 맡겨주면 한 6개월 이내에 한 3배의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다. 맡겨만 줘봐라. 이게 똥배짱이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고정중 회장이죠. 우리는 조선소를 세우고 싶다. 돈을 좀 빌려다오. 배 만들어 본 적 있냐? 그러니까 뭘 했어요? 배 만들어 봤다. 언제? 거북선. 그 기계문 전쟁터에 썼던 배를 우리 만든 사람이다. 500원짜리 대놓고. 배 수주 들어온 거 있냐? 없다. 공장을 지어야 배가 수주 들어오지. 공장도 안 짓고 배도 만들 돈도 없고 돈 빌리러 왔는데 돈 빌려줄 사람 있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럼 배를 수주만 해올 수 있으면 돈 빌려주겠다. 그럼 다시 또 수주를 받으러 갑니다. 당신 배 만들어 주겠다. 공장이냐? 없다. 돈 빌려주긴 했다. 그 빌려주면 그 돈 가지고 공장 지어가 배 만들게. 우리한테 수주해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한 사람은 뭘까요? 어떤 마인드일까요? 바로 그게 우리 앞서 배웠던 기업가 마인드인 거죠. 해보기나 했냐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내 머릿속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수업은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면
고급 정보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해요. 믿어야 된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그건 사이비죠. 또 본인을 믿으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습니까? 네. 자, 나를 믿으라 소리 안 했어요. 본인한테 물은 거예요. 본인한테 본인을 믿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걸 이야기한 거예요. 또 본인을 믿어야 돼요. 네. 본인의 가능성을.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그게 이렇게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죠? 가치를 제안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울산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에 따라 학교가 달라지겠죠. 변하겠죠. 불편한 거를 물었더니 이제 학생들이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중간에 앉고 싶어도 나가지는 못하겠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좀 그렇죠? 네. 그런 불편함. 내가 몇 년 전에 많이 요구했었죠. 출석부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인원이 70명인데, 원래는 140명이었거든요. 140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 자리에.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제발 좀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나눠달라 해가지고 이제 70명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많아요. 네. 자, 중요한 거는 140명 수기로 이런 말 불러보세요. 한 15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전자과 학생한테 제발 전자출석 좀 하게, 출석 프로그램 좀 짜라. 노래를 불렀더니 외부의 업체를 맡겨가지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불편하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렇죠? 불편한 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건의를 하면 되겠죠, 울산대. 자, 여러분의 문제가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리고 문제 줄게요. 그 답을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줄게요. 잘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자,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앞서 배웠죠. 블루오션 전략을 개척하여 기업의 매출 규모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항시 뭘 원하냐? 새로운 이런 아이템을 원하고 있다. 그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느냐? 바로 직원들 머리에서 나온다. 꼭 CEO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나오는 사람한테는 계속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온다. 그 차이가 뭘까? 진짜 저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걸까? 아니다.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게 바로 관심이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관심이 있으면 뭐 할까요? 집중을 한다. 그 성공의 전문가가 되는 비결. 노래 불렀죠? 대학은 뭘 하러 오는 곳이라고? 이 세 가지를 하러 오는 곳이죠? 집중. 그 다음 뭔가요? 전문가의 비결. 집중. 다음에 집중이 몰입 똑같은 거예요. 집중, 몰입. 집중. 다음에는요? 전문가 되려면 이 세 가지. 노래를 불렀잖아요. 집중, 반복, 끈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집중, 반복, 끈기. 그게 대학 교육의 큰 핵심이에요. 집중, 반복, 끈기라고 해서 여러분 전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전공을 집중해서 파라고.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거, 국영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뭘 얻기 위한 거예요? 그 지식만 많이 쌓아 시험을 잘 치면 돼요? 그게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기를?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이디어. 그 습관을 만들어가면 직장에 가서 또 집중, 반복, 끈기 있게 또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장 내에서 또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창업을 해버리자. 그쵸? 조금 전에 한 분을, 컨설팅 한 분 계신데, 이분 물리치료사인데, 동강병원에서 13년을 물리치료사로 있다가, 개인 병원 갔다가, 지금 뭘 하냐면, 필라테스를 사업을 하는,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분이, 꽤 불안하죠. 직장 생활을 했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좋은 CEO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배우고 있어요. 모르죠. 항상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누굴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제안했어요. 열림만, 오픈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 직원이 찾아오면, 뭘 말을 걸면,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하면 CEO가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가 된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이다. 직원이 불평불만을 해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온갖 짜증 다 내네, 이렇게 아니라 그 불평불만에 긍정으로 바라면 어때요? 해결책, 솔루션을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니까 이거 우리 좀 발전시킵시다 라는 제안인데, 그걸 못 받아주면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끙끙 앓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 제안하는 거예요. 오픈마인드. 자, 가볼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변화. 자,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자, 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많이 듣던 게 또 4차 혁명시대 융합과 소통, 이런 말들 듣죠. 자, 여기서 다 알지만 빅데이터가 뭡니까? 빅데이터. 또 이런 키워드를 많이 접한 사람은 알지만, 이 속에서 또 접하지 못한 사람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해 볼게요.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무엇이게 그냥 검색하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검색하는 그 단어, 키워드, 이걸 검색을 하면 그걸 다 모아서 소비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딱 알고 이걸 분류를 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든 숫자를 나타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호등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호등이 꼭 필요한 데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아무 때나 설치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제일 유동인구가 많고 필요한 곳에 그 신호등을 설치를 하겠죠.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 과속, 그죠? CCTV를 설치한다. 어디가 가장 많이 과속을 하는가? 당연하겠죠.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겠죠. 그 데이터 없이 그냥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면 실패를 또 효과적으로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선배나, 그쵸? 주변에 알려져 있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스크랩을 하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실패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실패를 좀 덜 하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한번 예를 들면, 자, 제품과 제품,
여러분 휴대폰에 다 들고 있는 휴대폰, 복합기, 그쵸? 의료기기, 레버노치, 예.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 책인데 갑자기 온라인 이북이 되니까 제품과 서비스가 됩니다. 골프 야외에 쳤는데 스크린에 치니까 예, 서비스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 게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가 온라인으로 된다면, 그죠? 서비스와 제품이 될 수도 있겠고, 야구도 있죠. 야구도 있었고, 테니스는 있나요? 테니스. 탁구는요? 없죠. 상대방이 있는 거는 잘 안 되나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렇죠? 제품과 서비스가 되는 거고. 자, 서비스와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험, 은행 이랬는데 우체국에서 보험을 판다. 그렇죠? 팔죠. 우체국에 갔더니 은행에 갔더니 갑자기 카드를 만들어 놨다. 서비스와 서비스죠. 카드는 카드 만드는 업체 따로 있는데 은행 직원이 카드를 발부해서 자기 자기한테 더 많은 추가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뭡니까? 보험사들 보니까 옛날에는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해상 이것만 했는데 지금은 다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 고객한테 딱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상 피팅으로 옷 맞추는 거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되겠죠. 자, 일단 IPTV부터 시작해서 TV 홈쇼핑,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넓은 시장이에요. 여긴 표현은 안 됐지만 이제 융합 그러면은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핵심 키워드가 아마 플랫폼 시장일까? 플랫폼 뭔가요? 플랫폼이 뭐죠? 플랫폼 원래 기차 타는 여기 기차가 서서 서로 갈아타는 그곳이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인데 그러면 실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플랫폼 그러면 여러분 딱 인식에 중개를 한다라는 뜻이 중개를 한다. 그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었는데 온라인의 중개가 아니고 오프라인의 중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온라인의 중개를 하니까 플랫폼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급부상해서 몇 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오른 게 바로 카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 상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되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앱 개발, 코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필요한 코딩의 앱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 속에서 뭡니까? 중개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게 많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몽땅 모아가지고 자기가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그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 중간에 광고가 등록되어서 돈이 들어오고. 그죠? 하여튼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 1년인가요? 제가 책을 한 4권 정도 지금 제 컴퓨터에 출판이 안 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책을 좀 교정 봐줄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좀 찾아봤어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200페이지, 한 권당 한 200페이지 넘는데 한 200페이지 교정 작업 보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물었더니 얼마를 달라고 할까요? 얼마예요? 200페이지 정도 교정하는데.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글을 좀 쓰는 사람들. 꼭 국문학과 안 나오더라고요. 한 장당 예, 10,000원씩을 받더라고요. 10,000원씩. 그 창작물은 더 비싸고 그냥 교정만 해주는데.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온라인상으로 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렇게 앱으로 만들어서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본인이 만든 앱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만들어 보다가 다 완성은 못했지만 만들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네. 저도 완성은 아직 안 됐는데 네. 유튜브 보고 거의 다 만들겠더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만 있으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관심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차라리 온라인 강의가 낫겠다 해서 온라인 강의를 지금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초로 어떻게 보면 복사기. 복사기가 왜 비즈니스 모델인가? 복사기 만들어서 제품을 팔다가 복사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어요? 어떻게 해요? 임대를 해주는 거죠. 복사기가. 비싼 복사기 얼마 하는 줄 아나요? 2억씩이에요. 예, 요 후문에 요 복사 사양이 한 20-30년 자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거래를 했으니까 오래됐는데 복사기 2억씩 합니다. 처음에는 한 대, 지금 뭐 5-6대 들고 하잖아요. 복사기를 다 사느냐 안 사요. 렌탈을 쓰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중고되니까. 자,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러다가 이제 임대가 문제가 아니라 상조회사하고 서비스가 또 붙었어요. 상조회사 그 하이마트 갔더니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세탁기를 사러 갔었구나. 아래 위로 이렇게 2개 되는 거, 통돌이 되는 거, 드럼 되는 거 2개 다 좀 원해가지고 샀는데 200 얼마인데 상조에 가입하고 하면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깃하면 가입하겠죠? 근데 세상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휴대폰 참 많이 가입했죠, 그죠? 무료로 공짜로 기기 주면 3년 동안 딱 코가 끼고, 그죠? 자, 근데 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시불로 판매하느냐, 리스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요즘 그 트렌드가 이제 자동차를 리스하는 게 아주 그냥 보편화돼가지고 자동차를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이런 사람들 많던데, 여러분 자동차 이런 소모품은 부자 되려면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뭐 집안에 돈이 많아서 뭐 부모님 사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돈을 벌여서 살 것 같으면 제 경험상 차는 초보 운전이면 절대 새 차를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많이 들어받으니까. 중고를 사서 타고 다니다가 내가 운전이 실력이 아주 붙으면 그때 새 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으면 제발, 그쵸? 네.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취업하자마자 막 그죠? 8천만 원짜리, 뭐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피디에 쪼달립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요. 투자금도 못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늦죠. 빠른 것 같아도. 처음에는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사업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매장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인테리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인테리어 비용만큼 확 그냥 차고 나가서 수익이 탁 되면 좋은데 만약에 수익이 안 되면
그 인테리어 뽑아내는데 2, 3년이 걸려요. 그 남들은 이제 저 사람 사업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3년째 이제 손이 분기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3년 지나고 나서 주변에 더 좋은 인테리어 빵빵한 또 그런 비슷한 업종이 또 들어서면 손님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다시 인테리어 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업 수완이 좋지 않고서는 그래서 금만 번지르하게 하야를 한 것보다는 실속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점을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수익의 종류,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만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이렇게 해서 돈 버는데 이거 말고 다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거죠. 맞죠? 자, 이걸 또 접목해서 못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접목을 하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뭔가 좋은 정보를 주면서 회원가입을 막 유도했는데 요즘에는 회원가입 없이도 막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정보를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왜 이렇게 고급 정보를 회원가입도 안 했는데 주지? 그러고 나서 탁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탁 넘어가는 게 파생 상품 이러면서 외국 선물 투자 이걸 딱 해놓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FX 마진 이쪽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FX 마진이라고 들어본 사람 좀 들어봐요. 전부 사기 당하겠네. 그게 뭐냐면 꼭 들어놓으세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홀짝 여기에다가 돈을 줘요. 10만 원 걸었다 올라갔다 맞췄다 20만 원 내려갔다 빵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걸었다 올라갔다 2천만 원 돼요. 멋지죠? 멋진데 그 기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돈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따게 해줘요. 그럼 처음에는 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러잖아요. 1000만 원 탁탁 들어옵니다. 근데 1000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되니까 돈이 더 들어와요. 5천만 원. 이 사람 돈 더 있다. 돈 더 벌게 해줘요. 그럼 1억. 그럼 이 사람 간팅이 커져요. 1억 넣으면 2억 되겠네. 자, 그때 한 번에 탁 잘못 누르면 이제 2억이 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수법이에요. 내 가까운 지인이 10분 만에 3억 5천을 날렸어요. 단 10분 만에.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따니까 엄청나게 돈 되죠. 돈 벌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와,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4천, 4천이 8천. 와, 이건 뭐 1억 넣고 딱 3억 넣는 순간 딱 내려갑니다. 빵은 제로인 거예요. 꼭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공짜를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면 반드시 망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사람. 쉽게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어오면 니 다 해라 이렇게 하세요. 친한 친구가 소개하고 누군가 말해도 니 다 하세요. 부자 됐어요. 라고 하고 거절을 꼭 해야 됩니다. 쉽게 돈 버는 거 없어요. 자, 여러분만 할 때 여기에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 많이 왔었어요. 대학교 내에서. 다단계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다단계? 예? 네. 그래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으로 누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면 당연히 혹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자,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재무, 마케팅 이런 쪽, 상품 이런 쪽에 주력을 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핵심 선택에 있어서 이제 고객이 딱 들어가죠. 고객이 주 핵심이에요. 고객의 문제가 뭔가, 고객의 고공감을 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수익 모델, 그죠? 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9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 9가지가 이제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 가치 제안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나누면 쉬워져요. 볼까요? 자, 제일 먼저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했죠? 고객 가볼게요. 자, 고객한테 뭘 줘요? 가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야 되죠? 유통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온라인을 만날 건지, 뭐 대면을 만날 건지, 유통을 만나고, 관리를 하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수익이 나려고 하는데, 결국은 도와줄 핵심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돈도 투자도 돼야 되죠. 자, 이런 점까지 딱 비즈니스 모델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 제한이 뭔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에 가치를 제안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이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렇게 핵심 파트너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고객 부분입니다.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누굴 위해서 이제 책에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한가? 누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수입이 어느 되는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제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쵸? 그래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노트북을 많이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많이 갖다 놓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학교 앞에 뭐 노트북 관련 뭐 서비스 이런 없죠? 그죠? 옛날에 내 학교 다닐 때만 주변에요. 컴퓨터 처음으로 보급되고 막 조립해서 팔고 대학생들 조립해서 컴퓨터 팔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대 팔면 20-30만 원씩 남고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고장도 잘 났었고. 네. 지금은 이제 고장이 거의 안 나죠. 컴퓨터 고장이 잘 안 나요. 네. 혹시 요즘 컴퓨터 고장이 나요? 노트북 쓰는 사람? 노트북을 내가 지금까지 5대를 바꿨는데 고장 잘 안 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면 한 번씩 포맷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깔리면. 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저 삼산에 갔었어요. 저 삼산에 가면 삼산 공구월드가 있어요. 그거 가면 아주 저렴하게 해줘요. 아마 제 거래처는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많이 갔었어요. 네, 가서 다른 데서 조립하면 비싼데 거기 가면 되게 싸요. 아주 최고급으로 맞춰주는데 다른 데보다 20-30만 원 싸요. 신뢰를 딱 주니까 소개를 막 시켜줘요. 내가 될 막 주변에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분이 그 있다가 다른 걸로 큰 사업을 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고객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고객이니까 여러분의 고객한테 이제 일단 물어볼게 좀 이따가 고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자,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돈이 되는데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 욕구를 파악하고 어떤 새로운 기능을 뭐 가격을 내가 낮출 수 있는지 편히 있어 이런 걸 내가 바꿔주겠다 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아이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죠. 미리 내가 하나 이야기하면
맛집을 딱 검색하는데 맛집을 딱 검색하는데 이미 10,000원인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줄 서가지고. 그럼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는 거. 그쵸? 좀 미리 알려주는 앱 없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앱 있어요 혹시? 없죠? 예. 줄 서서 먹는데. 꼭 가가지고 알 수 있어요. 가기 전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쵸? 그런 것도 참 있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고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들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불편함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적으세요. 괜찮으면 점수를 줄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주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나는 이게 좀 불편했다.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개선책도 있다. 하면 더 좋겠고요. 개선책까지 있다. 그러면 뭐 좀 더 점수를 더 줘야 되겠죠. 좀 약하다. 3점. 더 약하다. 2점 되겠죠. 괜찮다. 5점. 네, 아주 끝내준다. 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이 될 만한, 이게 되면 많은 직장 고용이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는 생각, 자, 지금 스크랩을 좀 했다면 생각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손 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자,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자,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안 보던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관심 있게 봐야 보일 수 있는데. 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슈퍼마켓의 분식점에 그대로 혼합해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게 하나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되어 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되는 게 있죠. 제일 쉬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이 그랬고, 아이스크림이 그냥 같이 팔았는데 아이스크림만 빠져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에 그 많은 종류의 뭔가가 잡화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만 밖으로 나와서 전문화되면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럼 빼기입니다. 빼기. 더하기는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하고 섞으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결합을 시켰더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한번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얼마 줘야 가입 가능한지 알아요? 여러분 아직 그런데 가입할 나이는 아니지만, 혹시 들은 금액 알고 있어요? 가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좀 괜찮은데. 주변에 노처녀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수업을 받는 사람 중에 개인 코칭을 받는 사람, 노처녀가 좀 있는데, 그 가입한 사람이 가입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네. 그 횟수가 제한이 있고요.
횟수가 제한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생 때 잘 연애만 잘해도 500만 원 버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불편한 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게 아이디어예요.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고객이 필요하는데. 자, 앞으로 평생교육, 맞죠? 평생교육을 하는데 배우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고 못 배운다.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한번 해볼까요? 울산대 학생으로서 만약에 내가 있다면 내가 이제 꼭 도서관을, 저는 책을 좀 좋아하니까 책을 저 도서관에 가야만 책을 볼 수 있다. 불편한 것 같아요. 책이 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가까운 곳에.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치나가 부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술집 개수보다 도서관 개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커피숍에 책을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손님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어떡하냐? 책만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가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그 군수 예비 후보를 컨설팅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컨설팅을 하는데 이분이 군수만 되면 저의 아이디어를 딱 해가지고 군의 자금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공천을 받으려고 도전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돼가지고. 국민힘당이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이디어! 좋아요. 편안히 앉았어야 돼. 응? 헬스장에서, 오케이. 운동하다 보면 태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BCAA나 프로틴 같은 걸 많이 마시는데 헬스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접할 힘들죠. 뭘 먹어야 될지 모르죠. 외국에는 있는데 헬스장 내에서 프로틴 바나 태닝샵이랑 연계를 해서 같이 여는 것도 괜찮은 오케이. 지금 아산 스포츠 아직 안 하죠, 그죠? 나한테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아직 안 하지. 수리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내년에 아주 멋지게 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스포츠, 이런 헬스장의 이 프로틴 관련 사업. 그 자판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니고. 바식으로.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그 근처나 아니면 같이 개매하거나 그래야 되겠네. 그죠? 네. 좋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성민? 네. 건축학과. 좋아요. 3점 플러스. 네. 또요. 좋아요. 낚시를 하면 낚시, 오케이. 갯바위나 이런 데 가면 도시락 같은 거를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배달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까요? 낚시를 하는데 이런 갯바위나 이런 이 바위에 올라서 배달을 하면 좀 배달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낚시 좋아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일단 이름이요? 최영준. 최영준. 네.
나도 낚시 좋아하는데 많이 못 가고 있어요. 행정할까요? 3점 플러스 줬어요. 자, 또요? 좀 획기적이면 또 점수 좀 많이 줄게요. 일단 제일 먼저 저쪽에 뒤에서 들어서. 네, 오케이. 울산대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울산대 주차장이 비싸죠. 그래. 네. 네. 그래. 그래요. 원래 주차가 무료였거든요. 무료였는데 뭐 부산대가 하고 뭐 다른 데서 하니까 이제 이게 관리 차원에서 나도 주차비를 내요. 교수도 다 내거든. 주차비를 내는데 좀 비싸죠. 예. 그래서 뭐 대안이 뭐 있나요? 그냥 단가를 낮추자. 주차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너무 부기가 좀 싸니까 그 근처 시설과 협업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아니면 더 싸게 할수 그쵸? 원래 이제 그 주차 관리하시는 그 업체가 이제 저하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인력을 많이 뺐을 거예요. 그 빼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다 돌아가니까 예, 지금은 막 경비가 막 많이 안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설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 그 투자금이 있으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계약이 끝나야 그죠? 예, 본인들이 해놓은 그 계약 투자금이 있으면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안에 이제 다 투자금을 빼내야 자기들은 이익이 되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수의 계약해서 입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 주차. 근데 옛날에는 아예 이제 학부 외부는 뭐 못 들여보내주고 막 이런 건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뭐 돈만 내면 이제 들여다 보내주죠, 그죠? 네. 자, 이러면 다시 크게요. 송. 오케이. 저번에 IT 받았네요? 네. 3점. 지금 이제 카메라 쓰고 코로나가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지금도 4월 12일인데도 낮 기온이 20도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여름이 되게 길어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제 이런 캠퍼스 같이 넓은 그 같은 경우에는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풍기에다가 이제 막 시원한 바람 같은 거를 밖에 해가지고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중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자판기 형식으로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낮게 어떤 선풍기 예를 들면 선풍기든 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한낮 더위가 진짜 35도, 막 34도 되면 진짜 찜통이죠. 그때 뭐 버스를 기다리도 힘들고 하여튼 오케이. 캠퍼스 내에서도 그런 어떤 중간중간의 공간, 에어컨이 나올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좋고 일단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이러며 지동원. 오케이. 좋아요. 3점. 자, 다음. 좋습니다. 저 뒤부터 문제 할게요. 저 뒤에. 오케이. 해전 초밥처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네.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회초밥집은 있으니까 뭐 그거는 있고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식은 그럼 회초밥 말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해전식 요리 뭐가 있을까요? 햄버거요. 햄버거를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많이 한다. 그래요. 또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자, 이름이요? 김.
그러면 김찬아 주문할까? 네. 좋아요. 3점 줄게요. 자, 오케이. 중간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좀 이따 해줄게. 네, 끝에 저쪽. 최근에 스크랩 그거 과제하면서 봤는데 네, 저희 나라가 의료 비용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디스크나 고관절 수술하고 뇌 수술이나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노수 치료나 최근에 보험된 것처럼 그런 전문적인 운동도 수술한 환자들한테 개입하는 그런 의료보험 사업을 좀 진행해서 외국처럼 의료비용 지출을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 사업을 개인이 한다고요? 아니죠. 그거를 이제 개인이 진행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나 네. 의사분들이 따로 병원을 여는 것처럼 네. 이제 운동 전문가들이 헬스장 외에 다른 센터를 열어서 하는 거를 좀 실습하면은 의료 비용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병원을 덜 찾게 된다 이 말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온 환자들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그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장해야 된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도수 치료를 의료보험까지 가지 않도록 그 사전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의료비도 줄을 수 있으니까 갈수록 고령화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름 조재현. 오케이. 조재현. 좋아요. 자, 3점. 자, 또. 네. 편의점 같은데 네. 내가 사려고 했던 것을 가서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재고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네, 편의점에 가도 재고를 좀 손쉽게 내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이름이요? 조진솔입니다. 조진솔. 오케이, 3점 줄게. 자, 아까 여기 스터디 카페. 오케이.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작은 컵밥집 안 가고 아예 그냥 컵밥집을 커피숍과 같이 한다고요? 커피숍에 밥을 파는 거는 없고 빵은 팔잖아요, 그죠? 그 빵은 파는데 컵밥 정도는 팔아도 된다. 컵밥까지도 좀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름이요? 이준웅. 저번에도 받았네요? 이렇게 3점 더 플러스. 됐습니다. 자, 좀 신라할 때만은 지금 좋아요. 저 뒤에 문제 해줄게. 저 나중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도전하잖아요. 네. 요즘 저희가 쓰는 멜론 같은 경우에도 차트 그 순위 이렇게 만들어서 경쟁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음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지 않은 뜨지 거예요. 않.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경쟁 구조를 만들지 않고 유튜브 알고리즘 같이 그 듣는 사람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순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들을 수 있게 그런 행동을 만들었어요. 좀 괜찮은 것 같죠? 내 생각인가? 좋아. 이름이? 이경준. 오케이. 그래요. 이경준. 이경준이라고요? 병준. 오케이. 좋아요. 좋아. 일단 반응이 좋았는데 나 혼자 반응이 좋네 지금. 일단 3점 줄게요. 자, 또. 예.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네. 방학에는 이용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 오히려 방학에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맞아요. 부동산하고 계약하면 장기 계약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X화에서도 장기 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당근마켓처럼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좋아요. 방학 때도 무조건 또 해야 되죠, 그죠? 네. 자, 이름이요? 전수민. 네, IT. 네. 자, 3점. 자, 또 있어요? 아까. 됐어요? 네. 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땡겨오고, 자, 또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한번 중간 점수를 받으려면, 네. 자, 잠깐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자, 이번에는 고객과의 채널입니다. 그죠? 고객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고객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자, 고객 경로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가? 어떤 경로로 고객을 만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온라인이냐, 크게는 오프라인이냐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유지죠. 고객 관리입니다. 자, 고객들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관계를 기대하는가?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객 리스트가 나오죠. 고객 관리할 때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고객을 잘 감동시키려면 뭐라고 했어요? 고객 감동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고객 감동은 뭐와 뭐가 일치된다 했어요? 네, 고객 감동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 실용가치죠? 사용가치가 일치돼야 된다. 그래야 고객이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얻어져야 되니까 단발성 수익이냐 계속적인 수익이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사용하고 임차료, 라이센싱, 중개수수료 했는데 예전에 신문을 보면 신문을 돈을 내고 구독을 해야 되는데 신문을 무료로 구독한 적도 있었어요. 신문을 무료로 구독하는데 신문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신문사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네, 신문 내에 광고, 삽질을, 그죠? 전단지를 삽질을 하는 거를 돈을 벌었죠. 그래서 막 자전거도 주고 막 이랬었어요. 자, 그게 무료 같지만 그 대신 어떻게 돼요? 1년은 무료, 3년을 봐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2년은 유료, 1년은 무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한 대 주고 이랬어요.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짜인 듯한데 이게 나중에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많죠.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다음, 네이버 다 우리는 쓰는 서비스 돈 내고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돈을 지금 벌죠. 어떻게 버나요? 검색을 통해서 돈을 버나요? 검색 엔진을 걸어 놓죠. 그죠? 그러면은 광고 수수료를 자기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도 해봤고 네이버도 해봤고 다 광고를 해봤어요. 그러면 70만 원을 딱 매달 딱 결제를 해놓으면 검색을 딱 합니다. 검색을 딱 하면 그 검색 횟수만큼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 딱 결제해 놓으면 그 금액만큼만 홍보가 되고 나머지는 또 홍보가 안 돼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거. 또 블로그 이런 시장이네. 그죠? 자, 핵심 자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려면 핵심 인재, 사업장, 뭐 오프라인이면 그렇겠죠? 기술, 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 제한의 핵심 자원, 유통 경로 핵심 자원 어떤 게 있는가? 고객의 자원, 수익의 자원. 자, 여러분이 식육점을 하다가 지금 개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컨설팅을 제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 할 것인가? 기존에 농수산물, 저 삼산에 농수산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장님하고 너무 트러블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위치는 못 버릴 것 같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밴드리를 지금 이제 계약을 했는데 3,000에 월 250을 주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고기를 아주 단가를 저렴하게, 그죠? 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료를. 근데 이 사람이 뭘 해놨냐면 이 도축업자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소가 한 마리 도축이 되는 한 마리당 10만 원이 통장에 꼽힌대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자기 사장님한테 받는 월급이 450인데 그 외에 도축에서 돈 들어오는 게 한 300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만약에 250을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만에 처음에 인지도가 낮아서 수익이 안 되면 고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곳이 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아니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요. 한 곳에 올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려면 안테나가 좀 필요하겠죠. 뭐가 돈이 되겠는가? 뭐가 수익이 나겠는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자, 일단 핵심 자원을 잘 파악을 하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가? 그러면 사업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럼 핵심 활동.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이제 해결하려면, 가치 제한을 잘 하려면 핵심 활동, 뭘 해야 되는가? 유통 경로상에서 마진을 남길 것인가? 그죠?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더 잘 관리할 것인가? 수익원에서 핵심 활동이 차별화가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 플랫폼이라는 이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많이 뛰어들겠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뭡니까? 쿠팡에도 여러분이 사업자를 낼 수가 있죠. 혹시 쿠팡에 사업자 내놓은 사람 있어요? 네. 얼마든지. 여러분, 아마존이 원래 무슨 회사였어요? 아마존. 내 대학원 다닐 때 그 책 원서 주문했던 회사예요. 책 원서. 책 파는 회사죠. 책 파는 회사. 단순히 책, 그 한 단품을 팔았던 회사예요. 네. 그 회사가 지금 뭘 팔아요? 자동차도 팔잖아요. 그럼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플랫폼 시장이에요. 온갖 거를 다 런칭해서 다 판매를 하고 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죠. 왜요? 왜 아마존에 의뢰를 하나요? 많은 소비자가 거기에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몇몇 사람은 잘 모르지만 본인만 아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죠? 누구한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관심이 있어서 내가 구독돼가지고 계속 그 채널을 보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몇 사람 있어요. 외부에 나도 심리 코칭 컨설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월 2, 3억씩 벌어요. 월.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버는가?
그랬더니 바로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이 사람이? 입시 수험생 심리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딱 해버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1대1 코칭 1회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도 이렇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2대 8의 법칙이다. 파레토 법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비싸고 많이 그죠? 올라 있지만 엄마 아버지 세대보다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은 훨씬 많아요. 그것도 좀 쉽게. 그러니까 머리만 좀 잘 쓰면 이게 정말 상당히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보세요. 홈쇼핑이 없이 그냥 일반 재래시장, 기껏해야 대형마트 이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홈쇼핑이 만들어졌어요. 그 한 채널에 대형마트 그 몇 시간에 대형마트 매출이 연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팔리면. 그게 바로 홈쇼핑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커졌다고 봐요. 그게 아마존이에요. 똑같은 제품이 아마존에 런칭이 되면 이 글로벌 기업이 되버리는 거예요. 내 제품이 하나가. 그러니까 아마존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릇을 크게 키우고 넓게 볼 수 있으면 크게 볼 수 있는데 작게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우리 머리인 것 같아요. 핵심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협력자가 있으면 저도 이제 제안을 했죠. 저도 유튜브에 자신이 있는데 강의는 자신이 있는데 이 뭡니까? 편집해주고 밑에 자막 넣어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동업을 하자 해가지고 수익에서 얼마를 이렇게 주겠다 하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수익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캔슬을 놨어요. 그럼 하지 마라. 지금 현재는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만약에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잘 된다면 이제 고용을 하겠죠. 네. 그 손정희 씨 알죠? 그분이 처음에 직원들 사과 박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 10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지금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 10억대 자산. 그 말 듣는 즉시 며칠 있다가 직원 한 명 나갔지만 그 말을 믿고 정말 잘 따랐던 사람 10억이 뭡니까? 더 많이 파트너로 같은 수익을 내고 있는 공간이죠. 자, 비용 구조입니다.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상의 플랫폼 시장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출판사, 오프라인에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온라인 전자 다 되니까. 출판사도 개업할 수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그래서 보세요. 글쓰기만 잘해도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는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시험이라는 이 시험으로 우리의 능력을 측정했다면 앞으로는 말하기와 글쓰기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측정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발표하고. 그죠? 이걸로 되는데 이런 쪽에 사업이 비즈니스가 안 될 수가 없죠.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글쓰기 사업 이런 쪽은 국어국문학과 나오면 뭐 해 먹고 사냐. 부모님이 엄청 걱정했는데 제 아는 김도사라는
말을 쓰십니다. 연 30억씩 버는 연 30억. 네. 그만큼 뭔가 들어가는 거는 없고 수익은 많으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삼성처럼 뭡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본은 제조업, 전통 이런 제조업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 지금 맥을 못 주잖아요. 다시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앞질러 가고 있으니까 대단한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요. 자, 그래서 고객 대상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제가 사례를 들어놨어요. 이러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고객은, 그런 고객은 더 많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구정 광고 다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례를 저는 외부에 심리 코칭, 스피치 코칭을 해요. 그걸 지금 23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 때 내가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돈을 벌고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었겠죠. 뭐, 그때는 뭐 돈을 벌고 싶어 버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대중 앞에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사람, 유효 고객, 대중 공포를 극복하고 논리 정연한 스피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발등에 불 떨어지는 공무원들 많아요. 당장 발표를 해야 되는데, 대중 앞에 서본 경험도 없고, 너무 떨린다, 이거. 그쵸? 심지어 나이트클럽 사장님도 오고, 별의별 문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성진을 앞둔, 그죠? 과장에서 부장에서, 그죠? 올라가는 이 성진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뭐 토익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발표를 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대부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고객을, 예를 들면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문제가 뭔가? 타고난 소심한 성격, 대중 앞에 발표 경험 부족, 스피치 원고 작성을 할 줄 모른다, 이게. 여러분, 스피치 원고 작성할 줄 알아요? 몰라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말도 논리 정연하게 하려면 구성이 있어요. 구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고객에 해당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 대안 활동, 고객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주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돈을 벌어요. 그 제가 아는 박센이라는 사람, 10회 코칭하는데 얼마를 받을까요? 10회 코칭. 500만 원 받아요. 10회 코칭 500만 원. 돈 낼 사람 없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2, 3억을 벌죠, 월. 자, 첫 번째 대안입니다. 소심한 성격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저도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이 관련된 내용을 교수 학습 개발원에서 제가 9년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만 복 받은 거였죠. 근데 어떡하지? 지금은 안 합니다. 두 번째, 밖에 나오면 돈을 몇백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학교 내에서 내가 돈을 받은 게 학교적으로 내가 받았으니까 스피치 주제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관심 지식을 전문히 쌓는다. 세 번째, 스피치 원고를 작성하여 리허설을 통해 발표 경험을 꾸준히 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하면 단시일 내에 스피치가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객과 경쟁사의 분석, 고객사로부터 배워라. 기존의 제품 2%의 차이를 찾아서 핵심을 하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가진 정신적인 되겠네요. 그렇죠? 경쟁사 파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경쟁사,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사는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경쟁사하고 나하고 차별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이것도 내가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다 과제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까봐
과제를 지금 내가 안 주고 있어요. 자, 이걸 고객과의 가치 제한성. 자, 예비 부부 부모, 그죠? 예비 이 사람들에게 뭘 제안했냐? 불편해. 부모 교육의 부족으로 자녀 교육의 실패, 인성 교육의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 이야기. 지금 자녀를 부모가 사업하다 힘들다고 같이 자살을 죽이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죽이고 간다. 이건가요? 부모 교육이 덜 돼서 그래요. 죽으려면 본인 죽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다 고아원에서 다 키워요. 근데 그 마인드가 없죠. 자, 부모 자격증 제도화를 해서 만들고 싶다. 이게 내가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에요. 근데 내가 교육감 찾아갔었어. 몇 년 전에. 지금 교육감 말고. 예산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산 없으면 선생님들 모아달라. 선생님들 모아주면 내가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은 안 되고 학부모는 모아주겠다 해가지고 울산 과학관이 있잖아요. 저기서 내가 2년을 했어요. 부모들 모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각 학교를 찾아가게 된 거죠. 이거 다 내가 벌린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벌리고 내가 도전했어.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했어.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부모 자격증이라는 책을. 출간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녀, 그죠? 관련되어서 그냥 늘어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세금 감면,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할인해주면 그렇지 않겠는가. 운전면허증 없으면 운전 못하듯이 이런 걸 제가 시에도 한번 건의를 했어요. 울산 시장한테. 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내 꿈은 계속 꾸고 있어요. 계속 도전할 거고, 그리고 또 책도 쓸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고요. 자, 또 리더십 교육 관련 쪽으로도 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짜봤습니다. 내가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경쟁사하고 차별화된 게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가치 제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자료 스크랩 하면서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목표 고객은 어디고, 그 고객이 불편을 안고 있는 건 무엇이고, 제품과 서비스 뭘 내가 줄 수 있고, 그래서 고객이 어떤 혜택을 보고 나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경쟁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차별의 요소는 무엇인지, 내가 경쟁의 우위를 꾀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가 있으면은 내 사업은 되는 것이고, 없으면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다 26일 날, 그죠? 그때 일단 다음 주는 온라인 수업이고, 그죠? 그 다음 주에 대면 수업할 때 시험과 리포트를 받을게요. 알겠죠? 네, 일단 배운 데까지 열심히, 다음 주 온라인 수업까지 열심히 좀 수업을, 비즈니스 모델까지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